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오늘은요, 발목 골절 중에서도 삼가골절에 대해 가지고 사례와 함께 어떻게 숨은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의 삼가골절은요, 발목의 내과, 외과, 후과 이렇게 세 가지 과가 모두 골절된 경우로, 이렇게 골절이 삼가골절이 된 경우에는 발목 관절의 운동 제한이라든지 이런 후유장애를 남기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경우 들어두신 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후유장애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해당하는 장애 지급률을 곱해서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발목 골절로 인해 가지고 발목에 운동 제한이 남은 이 발목 후유장의 경우에는 통상 지급률 5%나 10%로 처리가 되는데요. 이때 지급률 10%인 경우는 발목 관절 움직임이 정상 운동 범위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이 됐을 때를 말하고요. 지급률 5%인 경우는 발목의 운동 범위가 정상 운동 범위의 4분의 3 이하로 제한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 후유장애 보험금은 영구장애로 인정이 되어야 전액 지급이 되고요. 한시장애인 경우 한시 5년 이상의 장애가 인정이 되었을 때 청구 금액의 20%가 지급이 돼요. 여기서 실제 삼가골절, 발목 삼가골절로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은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0대 여자분이셨는데요.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시게 됐는데 내려오는 길에 돌을 밟아서 미끄러졌죠. 그렇게 해가지고 발목이 돌아가면서 이 삼가골절이 된 겁니다. 이렇게 발목 삼가골절 진단을 받고 6개월 이후에 장애평가를 해서 장애 지급률 10%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들어둔 보험가입 금액이 4억 8천만 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10%인 4,800만 원을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받은 것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 처음에 보험증권을 당연히 받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골절 진단비가 100만 원 정도 있고 입원 일당이 하루에 10만 원 정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수백만 원 정도 받겠거니 하고 넘어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수천만 원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후유장애 보험이 가입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이 후유장애 보험금을 놓치지 않고 받은 사례였는데, 이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보험회사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 안 줄 테니까 당연히 안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보통은 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 주치의 선생님께 문의를 하겠죠. 선생님, 이 상태가 혹시 장애에 해당이 될까요? 했을 때 대부분의 주치의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거는 장애 남지 않습니다 라고요. 그럴 만도 하죠. 내가 치료하고 수술한 환자가 장애가 남았다고 한다는 거는 내가 치료를 올바르게 하지 않았나? 내가 치료를 바르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렇다고 방법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보험약관에 보시면 이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해당과 전문의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목 움직임에 대해서는 발목이면 뼈면은 정형외과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형외과의 전문의에게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이 발목 움직임은 운동이잖아요, 그죠? 재활의학과에서도 볼 수 있죠. 이렇게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의 전문의에게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꼭 주치의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은 대학병원, 이렇게 큰 병원에서 받아야 추후에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가 있죠. 만약에 좀 작은 병원, 개인 의원에서 장애 진단을 했다 이랬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믿을 수 없다, 공신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대학병원급으로 가서 다시 평가를 해보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애시당초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처음부터 대학병원급에서 이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죠. 이렇게 후유장애 보험금이 있다는 걸 알고 후유장애 진단까지 받아가지고 보험회사에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그럼 보험회사에서 다음날 네 고객님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바로 입금해 줄까요? 아니죠. 이렇게 수백 수천만 원의 고액의 보험금이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요, 보험회사에서도 조사를 보내게 됩니다. 보통은 자체 인력이 아닌 외부 손해사정회사에다가 사건을 조사 위임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조사를 통해서 이게 보상해야 될 사고가 맞는지, 그리고 이 장애가 실제로 해당하는 장애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조사 과정에서 의료자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고 자체가 불명확하다 혹은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고객의 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일반적인 개인이 이렇게 거대한
경험과 인력을 갖춘 보험사를 상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 그 전문가가 바로 저죠. 이렇게 살다가 발목골절, 상가골절 되신 분들이 계시면 처음부터 올바르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수백 수천만 원 숨어있는 이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상황에 맞게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계속 무료로 사건, 사고와 보험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